네, 오늘은 8.4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절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Eigenbasis, Diagonalization, Quadratic Form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우리말로는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 그리고 대각화, 그리고 2차 형식이라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절의 구성은요,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것이 내용이고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아이겐베이시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말들이 있네요. 아이겐이라는 말도 알고 있고 베이시스라는 말도 알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이시스인데요. 어떤 베이시스냐?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이고널라이제이션도 어디서 비슷한 거 들었죠? 뭘 배웠었죠? 다이고널 매트릭스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이건 뭐였냐면은 행렬이 있는데 이 부분만 0이 아닌 값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0도 있을 수 있지만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0인 이런 행렬을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은 대각 행렬로 만든다, 줄여서 대각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런 대각 행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쿼드레틱 폼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우리말로는 2차 형식이고요. 쿼드레틱은 2차를 말해요. 그래서 2차 형식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아이겐 베이시스,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정의부터 해보죠. n 곱하기 n 행렬 a가 있을 때요, 이 행렬의 아이겐 벡터들이 아래 n승의 베이시스를 형성하면, 그러니까 n개의 아이겐 벡터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베이시스니까 1차 독립인 것들로 모아야 돼요. 이 베이시스를 뭐라고 부르냐? 아이겐 베이시스라고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겐 베이시스가 있으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되죠. 이 베이시스는 아이겐 벡터들의 성질들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질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 정리해 봤어요. 만약에 아이겐 벡터 x1부터 xn까지에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들이 람다 1부터 람다 n이라고 하면요, 먼저 아래 n승의 벡터 x를 생각할게요. 그럼 이 벡터 x는 베이시스가 x1부터 xn이니까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개수들 C1부터 CN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y는 AX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으로 보내게 되면은 원래는 이거를 A하고 X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원래 Xi들의 람다 I들 아이겐 밸류들이 있고요. 그 앞에 여기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얻어지는 개수들을 이 앞에 또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과 벡터의 곱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답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y는 ax니까 a 곱하기 x를 xi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수는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리고 얘는 xi들이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라는 성질이 여기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람다 i의 xi로 표현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베이시스가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다면 x를 이 베이시스에 대한 1차 결합으로 표현되면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도 a라는 행렬이 만들어내는 선형 변환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5335라는 행렬이면 그러면 이것은 이런 두 개의 아이겐 벡터를 가져요. 구하는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또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얘네 둘은 1차 독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2차원이면 되니까 얘네들은 베이시스를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겐 베이시스가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0100이면 얘는 아이겐 벡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겐 베이시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행렬은 아이겐 베이시스를 가지고 어떤 행렬은 아이겐 베이시스를 가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 좋은 경우, 어떤 성질을 가지면 아이겐 베이시스를 가지냐에 대한 중요한 케이스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n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가지게 되면 그 행렬에 대한 아이겐 베이시스를 갖게 돼요. 그걸 정리로 써볼게요. n 곱하기 n 행렬 a가 있는데 얘가 n개의 서로 다른 distinct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들을
밸류들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은 A는 아이겐 벡터의 베이시스를 갖는다. 즉 아이겐 베이시스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증명이 꽤 길어요. 이번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까지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주 중요한 증명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꼭 언급을 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해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건 뭘 이용하냐면은 귀류법을 이용할 건데요. 귀류법 중에서도 최소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성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아이겐 벡터의 베이시스가 있다라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x1부터 xn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1차 독립이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귀류법, 영어로는 contradictory proof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x1 혹은 x1, x2, x1, x2, x3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것 중에 어느 단계에서는 1차 종속이 되는 단계가 생겨야 되겠죠. n이 오기 전에. 그래서 처음엔 독립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x1부터 xr까지는 독립인데 여길 넘어가는 순간 종속이 되는 이런 순간이 있겠죠. 뭐 그 다음부터는 다 종속이 되겠죠. 요 순간 이 최대 r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최소성이라고 했지만은 뭐 최소성의 반대는 최대성이니까 최대성이나 최소성이나 같은 의미죠. 하여튼 어떤 제일 끝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최대 정수 r을 생각할게요. 그럼 r은 당연히 n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r이 n이다라는 얘기는 x1부터 xn까지가 다 독립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suppose not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큰 인티저 r이 존재해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x1부터 xr까지는 1차 독립인데 반해서 x1부터 x r 플러스 1까지 하면 하나를 더 더하면 1차 종속이 되는 그런 r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앞으로 얘기를 해 나갈 건데, 그럼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거네요.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는 요거네요. 우리의 계획은 두 번째로부터 이야기를 끌고 나가서 모순이 된다라는 것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죠. 그럼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x1부터 xr 플러스 1이 1차 종속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x1부터 xr 플러스 1까지의 1차 결합은 0이다라는 식을 만들면 그 중에 ci들이 다 0인 거는 트리비얼한 자명해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애가 또 존재해야 되죠. 그래야 1차 종속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다 0이 아닌 그런 ci들이 존재해요. 물론 그 중에 0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다 0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a라는 것을 취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xi들이 아이겐 벡터들이고 그 xi들의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들을 람다 1부터 람다 n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람다 i들이 곱해져서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0이라는 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식에서 이 별표, 요건 별표 두 개라고 할게요. 별표 하나짜리 식에서 람다 r 플러스 1을 좌우변에 곱해서 이 별표 두 개짜리 식 빼기 별표 하나짜리 식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런 것이 나오겠죠. 0은 결과가 같은데 요런 식의 뭔가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괜찮은데 어디에만 문제가 되냐면 마지막 거에는 cr 플러스 1 람다 r 플러스 1 xr 플러스 1이고 여기도 cr 플러스 1 람다 r 플러스 1 xr 플러스 1이니까 빼지는 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xr까지만 값들이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쓸 거냐? 아까 1번 x1부터 xr까지가 1차 독립이다라는 걸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차 독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을 만족하고 얘네들이 1차 독립이라면 이 앞에 개수들은 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들이 다 0이 돼야 되는데 람다 i들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ci들이 다 0이 돼야 돼요. c1부터 cr까지가 다 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처음 식으로 가볼게요. 이 별표 하나짜리 식으로 가보면 c1부터 cr까지가 다 0이 되면 마지막에 다 없어지고 요것만 남잖아요. 그러면 cr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되겠죠. 이게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1부터 cr 플러스 1까지가 다 0이 된다는 이런 식을 만족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c1부터 cr 플러스 1까지가 다 0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별표 3개라고 한다면 이거 별표 3개의 모순이 되는 거죠. 뭐 다른 말로 쓰자면 이 별표 3개가 나온 이유는 x1
x1부터 xr 플러스 1이 리니얼리 디펜던트라는 것에서 나왔으니까 이 내용의 모순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여러분 처음에 들으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선형대수나 현대대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증명법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증명의 구조만 알면 사실은 이게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처음에 시작 부분만 알면 다 뒤에 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백지해 놓고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외우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8.3절에서 배운 내용인데 어떤 베이시스가 오소노멀 베이시스다 라는 건 뭐였냐면은 뜻이 뭐였죠? 오소는 수직이다란 말이었고 노멀은 길이가 1이단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벡터하고 내적을 하게 되면 0이 되고요. 같은 벡터하고 내적을 하게 되면은 놈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이 된다. 요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베이시스였죠.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가진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오소노멀 아이겐 베이시스를 가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가 요런 행렬이다 라고 하면 얘는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가지는데 이 벡터 이거 T니까 이제 사실은 열 벡터를 이렇게 공간을 줄이려고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것 또는 이거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다 보면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얘는 길이가 1이란 거 알 수 있죠. 1대 1대 루트 2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배 하면은 1이 되겠죠. 네, 이상으로 파트 1 아이겐베이시스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